하트 시그널이나 나는 솔로 같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요즘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지수는 대충 봐도 20개가 넘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반려견이 선택한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고서 야, 이런 기획도 가능하구나, 진짜 신기하다. 저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애 리얼리티 방송을 볼 때도 이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내러티브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이 중독성, 과연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연애 예능이 왜 그렇게 많을까? 우리는 왜 연애 예능을 좋아하는 것일까? 예전에도 연애 예능이라는 게 있었죠. 저는 어릴 때 사랑의 스튜디오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만들어진 지는 벌써 한 20-30년이 넘었죠. 남녀가 서로를 어필하고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서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연애 예능이었지만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스튜디오에 불려온 약간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상황이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21세기가 돼서는 예를 들면 우리 결혼했어요처럼 연예인들이 나와서 유사 연애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 그게 드라마는 아니지만 설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리얼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연애 예능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정말로 리얼한 연애 예능이 나오기 시작한 건 짝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실제 상황에 아주 가까운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왔던 연애 예능 같은 경우에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지고 난 후 지금 2023년이 되니 연애 예능의 리얼리즘이 정말 폭발적으로 다양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요즘 연예 예능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또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 연애를 즐기는 방법이 주로 이야기였거든요.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드라마나 소설은 아무래도 약간 자기적인 점이 있고 실제가 아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연애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이 누구하고 만났다, 깨졌다,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남의 연애를 몰래 훔쳐보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기사검과 러브레터처럼 학생들 연애 편지를 압수해서 몰래 보고 있었던 여사감 선생님 이야기도 있고, 근데 사실 약간의 죄책감도 있고 그게 언제나 가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카메라가 작아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여기 촬영하시는 카메라들이 옛날 ENG 카메라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카메라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점 장비가 소형화되고 그래서 점점 많은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나 80년대 시청자들한테 지금 연애 예능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주면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이런 사정을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나? 너무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옛날 같으면 내 이런 모습까지 다 보여줘야 되나?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어색했겠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나타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에도 보는 거에도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기까지 즐길 수 있을까 싶은 것까지 과감하게 즐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지금 연예 예능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 한 분을 인용을 하려고 해요. 미국의 문학평론가인 노스럽 프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존재했었던 모든 종류의 문학을 크게 5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신화입니다. 신화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신기해서 벌이는 이야기죠. 고대의 이야기 형식이겠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영역 이야기를 프라이는 로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약간 뛰어난 사람들이 역시 범상치 않은 환경에서 벌이는 주로 중세의 이야기 형식이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보통 인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비교적 평범한 환경 속에서 이야기가 벌어질 때 상위 모방이라는 말로 가리킵니다. 좀 말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환경에서 진행하는 이야기, 이런 걸 하위 모방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 고대로 갈수록 뛰어난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환경에서 이 세상과 다른 환경에서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고요. 거기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주인공들도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환경 자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점점 현실에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야기가 점점 현실적이 되고 주인공도 현실적이 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플라이의 설명에 의하면 로맨스
로맨스라는 거는 대체로 시대적으로는 중세에 많이 존재했지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사가 나오고 공주가 나오고 때로는 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통과는 다른 환경에서 벌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로맨스가 근대에 오면서 이제 점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50년대 60년대 로맨스 소설이나 로맨틱 코미디, 그 시대의 멜로물이나 드라마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약간 특별한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많은 경우에 되게 남자 쪽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굉장한 부잣집 출신이고 여자 쪽은 평범하지만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거에 속지 않는 거죠. 저게 우리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의 배경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추구하는 거, 이게 현재의 로맨스물, 21세기의 로맨스물, 연애 예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연애 예능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혹은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 요소가 같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그 로맨스가 특별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컨대 출연자들이 공유하는 이 거주 공간, 그곳에서 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내 자유를 자의적으로 반납을 하고 감금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할당받은 썸을 이루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미션의 장. 연애 예능에서 보여주는 현실이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게 되죠. 시그널이나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외모 같은 면에서만 봐도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연애 예능이라는 것이 또 이제는 서브 장르로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어서 어떤 연애 예능은 비현실적인 모습, 매우 이상적이고 꿈만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도록 연출한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연애 예능도 있는 것 같아요. 싸움도 추한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연애 예능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무언가 비끄러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복잡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장면들을 저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동의하시듯이 더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정말 나의 밑바닥,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잘 캐치한 문화 콘텐츠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도 싶어요. 우리는 나와 닮은 것을 만나고도 싶지만 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꿈의 세계를 경험해보고도 싶은 그 두 가지 다른 욕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연애 예능의 시장이 재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 리얼리즘 예능에 열광할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는 사랑에 고프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 시기, 아마 많은 분들은 낭만주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사랑을 했나 보다 생각하실 법도 한데 사실 낭만주의 시대는 사실상 혁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또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인간의 자유와 독립,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매우 강렬했던 시기였죠. 그렇게 근대 시민이 깨어났던 그 순간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해요. 즉 기계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고 어쩌면 이 기계가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을 다 잡아먹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던 주제가 바로 감정입니다. 느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원형에 대한 일종의 욕망이었다 할까요?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낭만주의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죠. 이 낭만주의 시대는 굉장히 강렬했지만 그만큼 짧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술계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리얼리즘이라는 즉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죠. 그리고 그 시대는 가버린 게 아니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개인주의가 매우 극심한 시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리얼리즘의 형식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져 반복되지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왜 연애 예능을 좋아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 연애를 즐길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 즐긴다는 거는 3포 세대, N포 세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연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리얼하면서 훨씬 감정이입하기 좋으면서 하지만 직접 내가 연애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방법이 연애 예능이기 때문이다. 연애 예능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원리에 나오는 지구를 떠난 지구인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구가 너무나 오염돼서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떠다니고 있죠. 그 우주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은 그냥 그 해변가에 있는 길다란 넥체어 같은데 반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연애 예능을 보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섬찟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또 생존 경쟁에서 언제나 살아남아야만 하는 현실의 장에서 복잡다단하고 위험천만한 이 사랑이라는 경험을 나 대신 누군가가 안전한 공간에서 수행해 주고 있다는 그 안도감에 우리는 더 연애 예능의 상황에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